일단 실투자금은 3천만 원이 들어갔고요. 총 매매가는 9천만 원입니다. 제가 이제 1억 2천에 이시트를 했으니까 3천만 원 들어가서 3천만 원 벌고 나온 거죠. 수익률 100%. 실제로 이 구역을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실투자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사례도 있는데요. 사실 이건 외에도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무료 특강을 통해서 서울 투자 지금도 가능할까? 이런 의문들을 확실하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뵙네요. 네, 거의 한 4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4년 만이요? 그러면 4년 만에 다시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부자된 세상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행크에듀에서 재테크 기초반과 서울투자반 서울투자 스터디를 맡고 있고 투자로는 올해 딱 10년 됐습니다. 10년이요? 되게 오래됐네요. 근데 지금 부세님이 투자하시는 거는 소액 투자인가요? 네, 주로 이제 서울에 그런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에 제가 또 물건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액 투자라니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보통 서울 하면 다 비싼 네. 집들밖에 생각 못 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 부동산 일을 하신 게 네, 10년이 좀 됐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부동산 일을 하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던 거예요? IT 회사에 취업을 했거든요. 제가 회사에 딱 처음 입사를 해서 신입사원으로 일을 하다가 팀원들이랑 팀장님 모시고 같이 이제 밥을 먹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팀장님이 했던 얘기가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집이 그때 이제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전세금을 이제 올려달라고 요구를 한 상태였고 저희 팀장님도 전세금을 이제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신입사원으로서의 하는 고민과 팀장님이 하는 고민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를 제가 거기서 딱 듣고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랑 연봉도 이제 많이 차이가 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현실적인 좀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 한들 금전적인 거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얼마 전에 또 드라마 있었잖아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네. 그 사례랑 딱 비슷하게 제가 회사에서 되게 존경하던 임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루아침에 이제 회사에서 나가시게 된 거를 이제 또 보게 된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그거를 이제 보면서도 아, 정말 임원을 달아도 파리 목숨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아, 내가 이 직업을 계속 하는 게 맞나? 이 일을 계속 하는 게 맞나? 그런 거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는 그 고민이 좀 해소가 되셨을까요? 네, 제가 이제 직장을 퇴사한 지는 벌써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물론 이제 직장인에 비하면은 안정적이다? 확실히 그런 건 좀 덜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사업도 하고 있고 투자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뭐 투자든 사업이든 100%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도 지금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다닐 때보다는 덜 힘든 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삶의 만족도는 지금은 상당히 높습니다. 실례지만 현재 자산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자산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얘기가 됐던 게 이제 30살에 30억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40억 이상? 소액 투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서울 소액 투자를 언제부터 하기 시작을 했냐면 2021년부터 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2026년이니까 거의 한 5년 정도 됐죠. 그때 이제 시장이 한창 상승장 후반 그리고 이제 2022년부터 이제 조금씩 하락장이 시작되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서울에 소액 투자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소액 투자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제 실투자금 한 5천만 원 이하로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들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수록 거래도 되게 잘 되고 그런 시장이 있다는 걸 제가 이제 알고 나서부터는 적극적으로 그 분야를 좀 공략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단기 매도를 많이 해서 수익을 많이 냈었고 제가 또 강의도 진행을 하면서 저희 수강생분들도 특히 이제 20, 30대 사회초년생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저도 2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시작했는데 비슷하게 한 5천만 원 이내로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소액 투자에서 수익을 내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2천만 원만 있어도 투자가 가능한 건가요? 네, 지금 저희가 현장에 가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소액으로 투자에 성공한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 사례도 보여드릴 거고 저희 수강생분 사례도 보여드릴 거니까 이따 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온 건가요?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물건지가 화곡동이네요. 화곡동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전세 사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여기를 저희가 이제 온 이유가 있습니다. 화곡동이 다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사기 이런 걸로 해서 악명이 높잖아요. 근데 실제로 재개발 지역을 놓고 본다면 화곡동이 지금 굉장히 많은 구역들이 현재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몇 개 투자한 물건들도 이쪽에 있고 그래서 차 타고 이동 중에 있습니다. 동네가 되게 활기가 있네요. 네, 지금 평일 낮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화곡동 자체가 시장도 많고 학교도 많고 학생들도 많이 보여요. 젊은 직장인분들도 실제로 많이 보거든요.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 되고 나면은 안 그래도 지금도 되게 활기찬데 동네가 많이 좋아지겠어요. 또 여기가 새 아파트가 많지가 않은데 인구 밀도가 굉장히 또 높아요. 그래서 꼭 개발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인가요? 네, 작년에 매도를 한 물건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룸으로 재개발 투자를 했었어요. 보통 이제 원룸 재개발 투자를 생각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못해도 투룸이나 쓰리룸? 왜냐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나중에 미래의 새 아파트를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건물에 대한 가치, 이 주택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아무래도 투룸이나 쓰리룸보다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 그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일단 주택이면 기본적으로 입주권을 웬만큼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룸 같은 경우에 그럼 제가 왜 투자를 했냐 이제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원룸은 이제 아무래도 매가를 생각했을 때 투룸이나 쓰리룸에 비해서 매가가 어떨까요? 아무래도 원룸 하면은 매가가 좀 저렴하다고 다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할게요. 제가 이 물건을 투자하는데 매가랑 갭이 얼마 정도 들어갔을까요? 그래도 한 4천 이상은 들어가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 물건을 투자하는데 일단 실투자금은 3천만 원이 들어갔고요. 총 매매가는 9천만 원입니다. 서울에 아무리 화곡동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역에서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 정도 가격에 이제 집을 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물건을 왜 투자를 했냐? 일단 첫 번째로 시세보다 저렴했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가지고 있다가 1억 2천만 원에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원룸이라고 하더라도 화곡동 같은 경우에 실제로 전세가 되게 잘 맞춰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신 것과 달리 여기랑 가깝고 또 이제 건물 상태가 괜찮다고 하면은 되게 잘 맞춰지고 특히 LH 전세 아시죠? 청년 전세가 굉장히 잘 맞춰지는 곳이에요. 요건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실 텐데 정말 100만 원, 200만 원만 가지고 있어도 나머지는 다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할 수가 있거든요. 서울에 아무리 원룸이라지만 6천에 전세 구할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매입할 때는 공실이었거든요. 근데 전세를 놓은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나갔어요. 굉장히 빠르게 전세가 맞춰졌고 그렇게 해서 내 돈 3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가 중간에 재개발이 단계별로 진행이 되면서 호재가 발표가 된 거예요. 서울시에서 이제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그때 또 이제 매도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억 2천에 이시트를 했으니까 3천만 원 들어가서 3천만 원 벌고 나온 거죠. 수익률 100%. 얼마 만에 수익을 내신 거예요? 제가 한 1년 좀 안 돼서 엑시트를 했고 보통 짧게는 3개월, 뭐 길게는 이제 1년 안에 이제 매도를 하면은 단기 매도를 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재개발 재건축 하면은 뭔가 새 아파트가 될 때까지 막 10년, 20년 묻혀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실제로 저는 이런 서울의 특히 소액 투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1년 안에 다 팔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건 좀 오래 가져가야 되겠다. 좀 좋은 지역의 물건들은 뭐 2년, 3년 보유를 하기도 하지만 웬만한 물건들은 1년 안에 다 매도를 하고 나오거든요. 그게 또 가능한 이유가 현재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이 굉장히 많고 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도할 당시에 제가 1억 2천에 팔고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 물건을 찾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물건 아직 안 나갔냐? 혹시 또 다른 물건 가지고 있는 거 없냐?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동의율을 이제 열심히 끌어올려서 올해 안에 조합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구역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화곡동이 전세 사기 생각해서 접근을 많이 못 하시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조금만 공부를 해보셔도 화곡동이야말로 정말 이런 가성비 있는 투자, 실제로 내 돈을 적게 들이면서 재개발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화곡동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물건들이 있지만 반대로 투자하면은 안 되는 그런 위험한 물건들이 있다면 그런 건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여기 같은 경우에 모아타운이라고 해서 서울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구역에서 재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포함이 되었다가 인근에 뭐 상가가 있다거나 아니면 교회
우회 부지가 있다거나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분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구역을 이제 포함해서 가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 보니까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선정될 때는 포함이 됐어도 나중에는 구역에서 제척 빼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실제로 이제 임장을 다니시다 보면은 아 여기는 좀 외곽이다, 주변 상가가 좀 많다고 하는 곳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나중에 투자를 하더라도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은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다음 물건지는 어디인가요? 네, 여기 근처에 있는데 일단은 차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수강생분도 단기 매도 하신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단기 매도를 생각하고 들어가셨다가 본인이 예상한 것보다 실투자금이 적게 묶여서 저는 오래 들고 갈래요 라고 마음을 중간에 바꾸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지금 보러 가는 길입니다. 그럼 단기 매도를 지금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최근에도 이제 단기 매도 하신 분도 있고 또 저도 단기 매도해서 판 물건도 있고, 단기 매도 기간이 어느 정도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6개월 안에 충분히 엑시트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 근데 요즘은 규제나 그런 것도 워낙에 많이 생겨서 힘들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10월 15일 대책 나오면서 서울이 현재 전부 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였고 그러다 보니까 대출의 영향도 있고 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해서 실거주 의무도 이제 생기다 보니까 그럼 더 이상 서울 투자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지금 하는 투자들은 사실 그런 규제에서 어느 정도 피해가는 그런 투자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실거주 의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아파트만 해당 사항이 있는데 제가 하는 투자는 거의 다세대 주택, 빌라라고 부르죠. 아니면은 뭐 단독이나 다가구 이런 주택들을 제가 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서울이라 하더라도 그런 실거주 의무가 없어요. 그런 거는 무주택자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주택이 있는 분들도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이제 서울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2주택부터는 취득세 중과가 되니까 8% 취세를 내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그게 무조건 8%가 아니라 첫 번째 주택을 내가 3년 안에 매도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취득세 중과를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만 가능한 투자는 아니다. 그러면 서울에 안 살아도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럼요.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거제랑 부산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둘 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남성분이셨거든요. 그래서 평일에는 이제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만 서울에 이제 올라오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렇게 해서 매주 서울에 올라오셔서 임장 다니고 하신 끝에 서울에 또 굉장히 좀 좋은 지역에 재개발 물건을 투자를 최근에도 하셨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고,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보면은 대부분 다 전국 각지에서 광주에서 올라오시는 분도 있고 제주도에서 올라오시는 분도 계셨어요. 서울에 살아야지만 서울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대부분 다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하시고 더 열정적이시고 그만큼 투자도 더 잘 하신다. 투자를 빌라나 다가구 아니면 재개발 지역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쵸.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빌라는 안 팔린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아파트 투자만 생각하고 접근을 이렇게 쉽게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저는 황금성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과연 거래가 정말 잘 될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이런 그런 재개발 호재가 있는 그런 물건들은 요즘에도 아파트 거래가 사실 대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정말 뭐 최상급지 이런 데만 이제 오르고 다른 지역들은 거래가 아예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도 그런 재개발 구역들 잘 보시면은 오히려 그런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이나 단독 다가구가 아파트보다 요즘에 훨씬 더 거래가 잘 되는 구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물건지가 혹시 어느 건가요? 지금 보고 있는, 여기서 바라보고 있는 물건을 수강생분이 투자를 하셨어요. 근데 아까 차 안에서는 이게 단기 매도가 아니라 장기 투자로 간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장기 투자로 가시는 건가요? 여기가 실제로 작년에 이제 조합 설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이 됐다는 거는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확실하게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하셨는데 실투자금이 생각보다 별로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법인으로 또 투자를 하셨고, 그래서 이분도 고민을 하시다가 서울 같은 경우에 현재 전 지역이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합 설립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요. 이걸 잘못 사게 되면은 조합원 지위 승계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조합 설립 풍회를 할 때 팔까 말까 고민을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투자금이 얼마 안 들어갔는데 이 정도는 들고 가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장기 보유를 선택하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오면서 전봇대에 붙어있는 빌라 초급매라고 해가지고 2억 6천만 원 막 그렇게 적혀있는 거 봤거든요. 근데 그 수강생분은 얼마 투자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여기는 제가 투자했던 지역보다 지하철역에서 훨씬 더 가깝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평지예요. 그리고 여기는 또 방이 투룸이에요. 이 물건을 투자하는데 실투자금 얼마 들었을까요? 아무래도 서울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빌라값이 좀 나가기는 하는 것 같아서 7천만 원 이상은 더 들어가지 않을까요? 현재 조합 설립이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물건을 투자하는데 실투자금이 4천만 원. 그리고 이분은 대출을 받지 않고 전세로만 맞춰서 투자를 하셨고요. 실제 매매가는 1억 4,500만 원에 투자를 하셨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1억 500에 세팅을 해서 실투자금이 딱 4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현재 이제 조합원이 되신 상황이죠. 근데 여기 벽 같은 데 보면은 모아타운 결사반대 막 이쪽에도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막 결사반대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도 붙어 있어요. 아 여기도 붙어 있네. 자,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현재 벽에 모아타운 결세반대라고 붙어 있는데 딱 봤을 때 뭘로 보이시나요? 이 주택이. 이 주택을 끼고 있는 땅이 되게 크죠? 단독주택 같이.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을 할 때 단독이나 다가구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받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어르신분들이 오랫동안 집을 보유를 하면서 한 층에는 이제 주인 세대로 거주를 하면서 다른 층에 이렇게 월세를 주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는 게 아무래도 달갑지 않겠죠. 왜냐면은 기존에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간 다음에 철거를 진행해야 되니까. 실제로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합 설립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반대를 하더라도 일단 사업을 추진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은 크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고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대신에 이제 문제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 설립이 이미 됐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될 게 특히 이제 모아타운을 투자를 하실 때 조합 설립이 이미 된 곳은 잘못 매수를 하면은 조합원 지위승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특히 유의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의 장점은 뭔가요? 이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아까 법인으로 투자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개인 명의로서는 무주택자예요. 그런데 이미 이제 주택 투자를 하면서 조합원이 되셨고 명의 분리해서 이것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모아타운이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서울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투자의 장점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개발 재건축 절차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합 설립이 되고 나서 우리가 크게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라는 세 단계를 거쳐야지만이 이주를 시작하고 철거를 한 다음에 새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는데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이 됐잖아요. 그 다음 절차가 사업 시행인가죠. 사업 시행인가가 나면은 바로 이주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2년 안에 사업 시행 인가를 마치고 이주를 하는 걸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장기 투자라고는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걱정하는 문제에 비해서 빨리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모아타운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 사례 외에도 실제로 이 구역을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실투자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사례도 있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매가는 한 2억 4천만 원대에 투자를 하셨는데 경매로 낙찰을 받았어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시고 대출을 받은 다음에 월세로 세팅을 하셔가지고 또 월세 보증금까지 하면서 실제로는 투자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투자한 사례도 있고요. 이 사례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사례도 있지만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도 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분도 계시고 투자금이 들어가더라도 대부분 5천만 원 이내로 서울에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서울이랑 소액이랑 이 두 개의 단어가 공존한다는 게 솔직히 좀 믿기지 않았는데 이렇게 현장까지 와보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가장 중요하게 보면서 이런 물건들을 임장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서울에 거주하시든 거주하지 않으시든 이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 현재 어느 구역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임장을 가시기 전에 체크를 한번 해보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에서 처음에는 포함이 되었다가 빠진 곳들이 중간중간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현장 임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매매도 하지만은 경매나 공매를 이용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고 또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모아타운 구역 위주로 설명을 드렸지만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신속통합 기획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정이 되면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게 되면서 실거주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또 경공매 투자를 통해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현장에 나와가지고 제 사례와 수강생 투자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건 외에도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현장에서 다 풀지 못한 사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투자 포인트들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1월 28일 날 무료 특강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서울 투자 지금도 가능할까? 이런 의문들을 확실하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푸셨는데 네. 무료 특강까지 진행을 하신다. 네, 거기서 또 제가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을 모두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놓치면은 손해 보겠는데. 이런 투자 사례들 보면은 수강생분들이 이런 거 투자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들이나 그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할 것 같은데 실제로도 질문을 되게 많이 받으시나요? 네, 제가 거의 한 달에 이런 답변을 드린 것만 건수로 포함하면 평균 100건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한테 인스타그램 DM으로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댓글로 문의 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카톡으로도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날짜를 보시면은 10월 16일이잖아요. 규제 터지고 바로 다음 날에 이렇게 카톡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저는 한 명인데 수많은 분들의 이제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다 또 일일이 답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통해서 이론 설명을 충분히 해드리고 거기서 이제 추가로 궁금하거나 실전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거기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시면서 이미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내가 이런 서울에 소액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강의들은 어디서 참여할 수 있는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임장도 같이 해보고 저도 처음에는 서울에서 소액 투자라는 게 가능할까라는 게 정말 의문이었거든요. 약간 좀 사기 같다고도 생각을 했고 근데 현실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할만하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마무리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뭔가 부동산 생각하면은 막연하게 딱 떠오르는 그런 대표적인 투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와는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뭐든지 처음에 내가 선입견을 깨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허름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다 새 아파트로 변신해가는 그런 과정을 저는 지켜보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했던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요즘에 서울 주택값 어때요? 많이 비싸잖아요. 내가 서울에 신축 아파트에 입성하는 게 목표다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투자금이 많지 않다 하시면 이런 서울의 소액 투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기다리고 계시면은 어느 순간 이게 이제 새 아파트가 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신축 아파트에 입성하는 기회까지 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기회 포인트들을 잘 잡으셔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의문을 해결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무료 특강에서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뜻깊은 시간 많이 가졌고요. 부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준비해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